특히 한국은 좀 평판, 체면 이런 게 되게 중요시 되기 때문에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해야 될 것 같고 동창회도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는데 모두와 잘 지낸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면은 반갑습니다.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저는 김혜령입니다. 작가이자 심리상담 일을 하고 있고요. 책 불안이라는 위안, 내 마음을 돌보는 시간 등을 썼습니다. 눈치 보는 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눈치라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센스고 또 어떻게 보면 이해와 배려를 해줄 수 있는 이제 기본 바탕이 되는 거거든요. 요즘은 사실 눈치가 없는 사람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일이 많이 생기지 너무 눈치를 많이 본다고 해서 사실 남한테 민폐를 끼치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되려 그 눈치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뭔가 너무 내가 눈치를 너무 보나? 좀 자신감이 있는 사람을 보면은 되게 저런 모습이 되게 쿨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쭈구리 같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물론 정도의 문제가 있겠죠. 너무 눈치를 많이 보는 건 나에게 너무 집중을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너무 타인에게만 계속 포커싱이 되어 있으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의식할 겨를도 없기 때문에 자꾸 나를 소외시키게 되는 거예요. 타인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고 비위를 맞추려고 하고 만족시키려고 하고 여기에만 너무 몰두가 돼 있으면은 정작 나는 나 자신과 가장 가깝게 지내야 되는데 나 자신을 자꾸 소외시키고 무시하고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눈치 자체는 적당히 있으면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배려해주고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좀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적절하겠구나 이런 판단을 잘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죠. 타인을 너무 챙기려다 보니까 나를 잃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에너지는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사람의 에너지는 항상 한정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계속 소진이 되는데 타인한테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쓴다. 나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 정성을 타인에게 많이 쓴다. 그러면 당연히 나한테 줄 게 없겠죠. 그러면은 나도 내가 채워줘야 할 한 사람인데 타인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나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데 타인한테 다 낭비를 해버리면은 이제 나를 챙길 수가 없어서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할 때 내가 나를 돌볼 겨를이 없는 거죠. 우리가 젊을 때는 에너지가 많으니까 막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해야 될 것 같고 동창회도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렇게 막 다니다 보면은 분명히 내가 소진되는 게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계속 이제 바깥으로 에너지가 쓰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플러스 내가 이 사람들과 모두 잘 지내야 되고 이 사람들과 관계를 계속 잘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믿음이 깔려 있으면 아무래도 애를 쓰게 되거든요. 근데 모두와 잘 지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거에 계속 에너지를 쓰다 보면은 이 사람도 맞추고 저 사람도 맞추고 하면서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맞추는 모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나와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계속 가면을 쓰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의 진실된 모습과 가까워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두꺼운 가면을 쓴 상태로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진실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랜 시간 그 관계가 유지되기는 어려워요. 사람은 누구든지 진실된 모습으로 관계를 맺어야만 건강하게 단단하게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를 계속 가장하고 꾸미고 가공이 돼버리면 아무래도 관계의 질도 좀 떨어지고 나도 힘들고 소진되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편하지는 않은 거죠. 물론 모르고 그 사람의 겉모습 자체를 좋아할 수는 있죠. 나를 막 맞춰주면은 좋잖아요. 내 기분 맞춰주고 비위 맞춰주고 하면 좋은데 그럼 계속 그거를 기대하고 요구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계속 그걸 기대할 수밖에 없죠. 나는 이래서 좋아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다 맞춰줘서 좋아했는데 그게 진실된 모습이 아니면 언젠가 그 한계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걸 계속 줄 수가 없어. 왜냐면 나이가 진짜가 아니니까. 그러면 그러다 보면은 그 기대에 실망하는 일이 생기고 그 가면을 썼던 입장에선 그게 또 되게 힘들어지겠죠.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봐 좀 전전긍긍하게 되고 그 사람은 계속 나한테 뭔가 요구를 하니까 그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내가 시간과 돈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욕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자기 틀 안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는 남한테 잘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한테 되게 몰두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기 아래 갇혀 있다 보니까 자기는 분명히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면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되게 자기중심적인 사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걸 주는 게 아닌 거예요. 마치 여우와 두루미처럼 여우한테 납작한 접시에 음식을 줘야 되는데
모르겠는데 긴 호리병 같은 접시를 주고 그 두루미한테 납작한 접시를 주는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그 사람한테 정말 좋은 것, 정말 필요한 것, 그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애쓰는 사람들은 내가 잘 보이고 싶고 내가 사랑받고 여기에 포커싱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시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제대로 못 봐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사실 자기를 자유롭게 냅두는 걸 되게 좋아해요.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기를 바라는데 애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큰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거를 남한테 내가 받으면 빚진 마음도 들고 그런 채무감으로 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잘해주고도 욕먹는 사람은 그 자기 틀 안에서 좀 벗어나는 게 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틀 안에 갇혀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들 얘기도 내 판단, 내 생각을 좀 걷어내고 들을 필요가 있어요. 계속 어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어떤 필터가 돼버려서 어떤 얘기를 해도 그걸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나의 고집, 선입견 같은 거를 내려놓고 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습관이 좀 필요하죠. 자존감이 낮으면 아무래도 타인의 작은 자극에도 되게 좀 쉽게 자극을 받아요. 크게 무너지는 거죠. 왜냐면 내가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걸 타인한테 받으려고 하거든요. 자존감이라는 게 사실 내가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타인이 나를 무한정 채워줄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채워줘야 되는 사람인 거고 그래서 누군가 조금만 나를 서운하게 한다거나 조금만 무시를 해도 잠깐 기분 나쁘고 마는 게 아니라 늪에 빠진 것처럼 계속 그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너무 상처가 크고 쟤는 왜 저러지?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이렇게 더 이제 깊은 늪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나를 존중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모든 일에서 사실 긴장을 하면은 힘이 들어가잖아요. 어떤 일들은 처음에는 다 긴장을 해야 이제 몰입이 되고 집중을 할 수 있지만 특히 사람 관계 안에서는 긴장을 해서 좀 힘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의 고유한 매력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가진 매력이 나오기 위해서는 조금 이완된 상태, 편안한 상태에서 그 사람의 정말 진짜로 가진 값진 가치가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사람은 다 다르지만 누구나 이제 되게 고유한 뭔가의 매력이 다 있어요. 그게 사람마다 호불호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매력이 아닌 건 아니죠. 근데 그게 나오기 위해서는 내가 힘을 준 상태에서 잘해야지, 잘 보여야지, 이 사람한테 사랑받아야지 할 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편안한 상태에서, 안전한 상태에서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우러나올 때 그게 진짜 매력이고 진짜 내 모습이고 하기 때문에 긴장하는 관계, 내가 힘을 줘야 하는 관계는 그 사람한테도 내 편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고 나도 힘이 들죠. 내가 애쓰면 애쓰는 만큼의 보상을 갖고 싶어져요. 왜냐면 인간관계는 사실 기브 앤 테이크가 맞아요. 근데 그게 뭐 정말 물건을 주고 물건을 받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마음을 쓰면 그 사람도 나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거든요. 왜냐면 내가 그만큼 이제 마음에 정성을 들이고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는데 애를 쓸수록 더 연연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면은 그냥 흘러가요. 지나가요. 제 관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데 힘을 줘버리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도 되게 이제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은 괜히 그 사람이 하는 어떤 행동이 괜히 서운하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마음이 올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좀 관계 안에서도 힘을 빼는 게 필요하죠. 어렸을 때는 많이 연연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 마음에 들고 싶고 특히 내가 좋아하면 가까워지고 싶은 친구한테는 그 친구의 방식을 파악한 다음에 그 친구의 방식에 맞게 나를 이제 맞추려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결코 그게 내 모습이 아니면은 그게 유지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마음은 당연히 올라오지만 그건 그냥 그 마음을 내가 챙겨주고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내가 혹시라도 너무 애쓰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혹시 이 사람한테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 살펴가면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있으려고 하죠. 누가 나를 싫어한다거나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바운더리가 명확해요. 자기 경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어떤 게 내 몫이고 어떤 게 타인의 몫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선을 넘어온다 싶으면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죠. 좋고 싫음에 대해서 표현을 할 줄 알고 내가 나를 지키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타인에게 요구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를 지킬 수
수 있는 만큼 타인을 지키는 힘도 있어요. 타인을 존중해주는 힘도 있는 거죠. 지나치게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지도 않아요. 사실 지나친 관심도 무례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의연한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도 조절을 할 줄 알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나의 선을 넘어왔을 때 적절히 표현을 하면서 내가 내 자리를 지키는 거죠. 내 감정에 이제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내 감정을 믿어준다는 거예요. 감정은 사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감정은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거고,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생각조차도 어떤 감정에 유발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여러 사람들이랑 있는 상황에서 누가 나를 조금 불편하게 하면 좀 짜증이 올라와요. 근데 나는 사람들이랑 잘 지내고 싶고, 사람들한테 되게 어떤 모습으로, 특정 모습으로 보이고 싶어. 내가 좀 쿨하고 사람들한테 잘하고 소셜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근데 짜증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이 짜증을 미워해요. 나 왜 이런 상황에서 짜증이 나지? 이렇게 내 감정을 타박을 하는데, 사실 감정은 그냥 그 자체로 사실이거든요. 나한테 그냥 올라오는 어떤 반응일 뿐이에요. 이런 인풋이 들어올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아웃풋이에요. 그래서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 근데 표현하는 거랑은 또 다르죠. 그 짜증을 그 사람들 사이에서 표현할 것인가는 다른 문제예요. 짜증을 내도 된다가 아니라 그 감정 자체는 옳다. 그거를 내가 인정해줘야 된다. 근데 그 상황에서는 상황에 맞게 내가 선택해서 반응을 할 수 있잖아요.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의 감정은 내가 통제하면 통제가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게 다 무의식으로 밀려나거든요. 근데 밀려나서 그게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크게 폭발을 해요.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긴다던가, 만약에 내가 어떤 슬픔을 느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근데 그 슬픔을 내가 괜찮은 척 하려고 나 괜찮아 이렇게 합리화를 해요. 생각으로 막 도망을 가죠. 그게 너무 슬프니까 그 슬픔이 너무 나한테 부담스러워서 그 슬픔을 보지 않으려고 그냥 막 일에 집중한다거나 막 나에 대한 생각을 막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슬픔이 무의식에 막 쌓여서 나중에는 무기력해진다거나 우울증이 심하게 온다거나 하는 식으로 반응이 더 크게 와요. 내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의 반응이 와요. 특히 한국인들이 이 감정을 느끼는 거에 익숙치가 않아요. 왜냐면은 공동체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맞는 감정을 보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내 감정을 보려면 내 감각에 민감해져야 돼요. 사실 감정이라는 거는 신체의 언어예요. 우리는 그걸 사실 생각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내가 너무 생각이 많아진다 라고 하면은 이 생각이 어떤 감정에서 오는 거지? 라고 이제 물음표를 던지고 그 감정이 내 몸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한번 느껴보시면 좋아요. 화가 날 때는 막 여기가 답답하기도 하고, 여기가 막 무겁기도 하고, 슬플 때는 여기가 묵직한 느낌이 있기도 하고, 불안하면 손이 떨리고 차갑고 이렇잖아요. 이게 다 신체 반응이거든요. 그런 하나하나 감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다 보면은 그게 바로 감정을 인정해주는 방식이고, 그 감정이 소화되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붙잡아야 하는 관계는 없어요. 왜냐면 관계는 되게 자연스러워야 되거든요. 정말 우리가 잘 맞는 관계는 내가 애쓰지 않아도 되게 자연스럽게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챙겨주게 돼요. 근데 이제 붙잡는다 함은 그 자체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랑 가까워야지 하고 이렇게 애쓰는 마음을 내려놓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누군가와 가까워진다, 가깝게 지내고 싶다 할 때는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보면 돼요. 어떤 관계는 나를 되게 피폐하게 만드는 관계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뭔가 내가 되게 나쁜 생각을 하고 애를 쓰게 되고 짜증도 잘 나고, 특히 연인 관계에서 보면은 사랑해서 만났긴 했지만 이상하게 계속 싸우는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또 어떤 관계는 말도 더 이쁘게 하려고 하고 서로 더 잘해주려고 하고 각자한테 좋은 에너지를 줘요. 더 좋은 사람이 되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랑 있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이 되는가, 내가 괴물이 되지는 않는가, 아니면 내가 혼자 있을 때보다 오히려 이 친구랑 있을 때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그건 정말 자연스럽게 이어지기도 하겠지만 내가 가까이 두면 좋을 관계가 되는 거죠.
한국은 사람들 시선을 정말 많이 신경을 쓰죠. 제 폴란드에 산지 지금 한 2년 정도가 됐는데 여기는 사람들이랑 서로 눈도 되게 편하게 잘 마주치고 많이 웃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한국에 있다가 가면은 유독 더 좀 자연스럽게 서로 눈 맞춤하고 인사하고 웃어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한국을 다시 와보면 서로 되게 쑥스러운지 표정이 다들 굳어있고 이제 대중교통 안에서도 서로 이렇게 경계를 해요. 최대한 신경 쓰이지 않게 하려고. 그런 거 보면은 더 그걸 의식하기 때문에 경계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집단주의 문화가 있으니까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포지션인지 또 어떤 사람인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이에서 소외받지 않는 것, 미움받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런 미움을 받고 소외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물리적 통증이랑 비슷하거든요. 실제로 뇌에서 일어나는 일도 이제 몸에서 통증을 느낄 때랑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미움받는다 그런 마음이 견디기가 힘든 거죠. 또 특히 한국은 좀 평판, 체면 이런 게 되게 중요시 되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 관리를 계속 해야 되므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계속 신경을 쓰는 거죠. 괜찮아 이런 말 많이 하죠. 난 다 아무거나 괜찮아. 근데 그게 사실 의견이 없는 건 아닐 텐데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의 그 전체적인 뜻을 따르는 게 내가 편안하고 안전한 거죠. 아까 한국 사람들이 유독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이유를 얘기할 때 그 싫어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하게 느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들은 다 호불호가 있죠. 음식만 해도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싫어하는 음식이 있고 하듯이 사람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좀 불편하고 이 사람은 좀 끌리고 더 가깝게 느껴지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좋고 싫음에 대해서 옳고 그름으로 판단을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왠지 그냥 불편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면 뭔가 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면 이제 내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다 보니까 너무 이제 위험하게 느껴지죠.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지죠. 그래서 모두에게 사랑받아야지만 모두와 좋은 관계로 지내야지만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는 게 마음이 아프다는 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왜냐면 요즘 너무 그 쿨병에 걸려서 누가 나를 싫어해도 괜찮아 이렇게 되게 쿨한 척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누가 나를 싫어하는 거는 기분이 안 좋은 게 당연하거든요. 미움받는 게 기분이 좋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기분을 먼저 알아주고 내가 이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다는 걸 인정은 하되 누군가 나를 싫어해도 좀 괜찮아지려면 그 사람과 나의 몫을 구분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했을 때 그건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냥 인간관계 안에서도 내가 좋고 싫음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기분은 썩 좋지는 않지만 그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러고 이제 나는 내 몫이 있는 거죠. 내 감정은 내가 책임지고 그래서 너는 너, 나는 나 이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경계를 지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게 견디기 힘들다고 해서 좋아하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거는 경계를 넘어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게슈탈트 심리치료를 만든 프리츠 펄츠라는 박사가 게슈탈트 기도문을 쓴 게 있는데요. 너는 나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나는 너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나는 나의 일을 하고 너는 너의 일을 한다. 이런 이제 문장들이 있는 기도문인데 저는 그게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걸 내가 책임지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책임지고 이런 거를 잘 구분을 한다면은 기분이 좋지 않은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음은 자연스럽게 지나갈 수가 있죠. 누가 나를 싫어하든 말든 의연하게 좀 대처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타인한테 의존하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정을 내가 잘 돌보고 나한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내 감정을 내가 돌보고 나한테 일어난 일들을 내가 있는 그대로 경험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 관계에서 내가 나에게 주지 못한 것을 나에게 달라고 하지 않게 그게 사실 의존인 거잖아요. 내 감정을 돌보아 달라. 나를 기분 좋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평소에 나를 돌보는 습관이 좀 필요하죠.